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남자와 용인시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여성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확장을 놓고 고성 군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마일리지인 콤프의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전용 앱 결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는 화재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 요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남성이 어젯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지난 12일 종사자가 처음으로 확진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종사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4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용인시 확진자의 방문으로 접촉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 계획에 고성 지역 일부가 새로 편입되고 제약이 많은 용도지구에 묶일 것으로 알려져 고성 군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반대 비대위를 꾸리고 걸기대회도 계획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설악산의 경우 고성 간성읍 흘리와 토성면 도원리 88만여 제곱미터가 새로 편입됩니다.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주민들의 임산물 채취 등이 제한되고 체험 관광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토성면 도원리와 신평리, 성대리 등 290만 제곱미터는 일부 개발 행위가 가능한 환경지구에서 행위 제한 최고지구인 보존지구로 용도지구 변경이 예고됐습니다. 우리의 어떤 각종 생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생태일 1등급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가 얹혀지면서 각종 영리적인 활동을 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정부의 설악산 국립공원 확대 계획안을 두고 고성 군민들의 반발의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확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군민 서명부를 받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강산 권역인 신선봉과 상봉 일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것과 고성군 구역에만 없는 설악산 탐방로를 개설해 줄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원서까지도 제출해서 답이 없을 시에는 고성 군민의 한번 또 본때를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최악의 걸기대회까지 가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등을 거쳐 변경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확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강원도 내 쌀 생산량이 18% 급감했습니다. 전국 생산량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쌀을 사 먹는 소비자도 벼를 생산한 농업인도 모두 불만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천여 대의 쌀포대가 쌓여있던 미국 처리장 앞마당이 올해는 텅 비었습니다. 올해 벼 수매량이 예년보다 1,000톤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주 문막농협은 작년보다 16% 줄어든 5,600톤을 수매했는데 10년 만에 가장 적은 양입니다. 2달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협 창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매가가 7만 원대를 초과했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쌀 생산량은 12만 7천 톤, 작년보다 18.4%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쌀 생산량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값은 급등했습니다. 도내 산지 쌀값은 20kg 5만 3,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200원보다 12% 올랐고 전국 가격은 평년의 30%까지 급등했습니다. 작년 재고쌀도 바닥이 난 상황에서 당장 5천 원 이상 가격이 오른 쌀을 사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쌀 소비량이 늘었고 식당 등 쌀 소비가 큰 소상공인들도 대량 구매에 대한 부담을 호소합니다. 한 달에 6천 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죠.
저희 지금 100kg씩 지금 먹고 있는데 재료가 다 올라가서 부담이 많이 커요. 반면 생산자인 농업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많게는 30%까지 줄었는데 일부 농협의 수매가가 작년과 별 차이 없어 시장 가격과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수매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벼 반환까지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0년 전 쌀값이 계속 지금 그대로인데 시장 원래에 따라서 벼값이 올라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미 3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생산량 감소와 쌀값 하락의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점수인 하이원 포인트, 이른바 콤프 부정 사용이 끊이지 않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요. 강원랜드가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는데 실효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랜드 콤프 발행액은 7,072억 원, 전체 매출액 7조 5,420억 원의 9.4%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폐광지역 가맹점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은 23%인 1,671억 원에 불과합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는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떼고 콤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깡이 성행해 도박자금 재활용 등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2015년 이후 콤프 부정 사용으로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고객은 300명을 넘습니다. 부정 사용에 가담한 가맹점 수도 80곳 가까이 되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하이원 포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랜드가 고객 결제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종전엔 고객 카드만 있으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고객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가맹점 포인트 조회 등 상당 부분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PS 기반의 위치 추적 등 3단계 인증을 통해서 부정 사용 부분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고객과 가맹점은 포인트 한도를 앱에서 직접 조회 가능해 편리해졌습니다. 아직 도입 초기여서 혼선이 약간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본인 인증, 그다음에 이렇게 포인트 확인이 굉장히 쉬워졌죠. 예, 일하기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그래도 더 훨씬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인 콤프 매매 알선과 의도적인 콤프 깡 등 부정 사용이 모두 사라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는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강릉시청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공사 중인 건물 4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지난 9월에는 횡성군 우천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돈사 198제곱미터가 타고 돼지 11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모두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가연 물질에 옮겨 붙은 게 원인입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는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53건 발생해 8명이 다쳤습니다. 재산 피해도 14억여 원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65건의 용접 부주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다치고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용접 작업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방당국이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고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해야 합니다. 또 용접 불티에 의해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장 주변을 방지포로 덮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접 불티는 그 온도가 높아서 800에서 1000도씨까지도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 그리고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모두 치운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접 작업이 끝난 뒤에도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기다려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가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심규원 동해시장이 최문순 지사에게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고 심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6개 시군에 183km의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된 가운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64.7km가 철거됐고 32곳 27.2km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또 3단계 사업 39곳 38.85km는 지난해부터 군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철책이 철거된 곳은 감시 장비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군사시설이 있거나 경계가 취약한 52.85km 구간 철책은 계속 남기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2월 3일부터 19개 특성화고와 8개 일반고 특성화 학과에서 2,49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접이나 진로계획서 등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내신 성적으로 뽑는 일반 전형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특별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은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로 진학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으며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동해신항 3번 선석 개발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3번 선석 자파부두 개발 사업에 동해시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1,071억 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신항의 개발이 예정된 부두는 7개 선석으로 1번 석탄부두 개발은 GS글로벌이 선정됐고 2번 기타 광석부두는 지난해 1,157억 원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